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전주방송 중국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올해는 이름도 달라지는 것만큼 새로운 전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오늘 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를 모시고 새로운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민이 되신 우리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전라북도가 128년 동안 써오던 이름을 이제 벗고 오늘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전북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특별한 전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특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환경도 만들고 제도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도민들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 전북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100년을 기획하는 원년으로 삼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100년대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사실 23년은 정말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는 잼버리만 끝나면 우리는 비상하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잼버리가 끝나고 예산 삭감되고 도민들 마음에 상처 입고 제가 정말 쥐구멍에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힘들어하는 저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로 우리 도민들이었고 도민들이 아니다 뭔 소리냐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거 이겨내자 이런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이 대부분이 상당 부분 복원이 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자치도를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름이 달라지는 것만큼 뭐가 달라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도가 조례로서 중앙정부의 시행령이나 법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특별자치도로 바뀌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보다 새로운 기회를 갖고 우리 도가 발전의 기회를 얻어서 좀 더 잘 사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정말 대부분의 권한을 다 가지고 탁 틀어지고 있는데 이런 권한들을 도지사가 우리 정말 어려우니 저희에게 권한 주시면 이 권한 가지고 한번 전라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1년 넘게 각 부처를 다니면서 수십 번을 만나고 설득해서 저희가 특례를 333개를 받았어요. 네. 법조문으로는 131개를 받고 이 특례에 기초해서 크게 농생명 산업, 또 환경 친화 산업, 또 노령 친화 산업, 또 문화 관광 산업 이런 4개의 큰 특구를 전라북도에 만들고 이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이 특구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많은 권한들을 예. 도의사가 가지고 와요. 예를 들면 농생명 산업지구다 그러면은 농업진흥지구에다 농생명 그렇죠. 산업지구를 만들거든요. 근데 예. 농업진흥지구라고 하면 농지를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농지를 전용하는 거는 이제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서울에 비해서 지역, 또 영남에 비해서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서 우리 전북은 조금은 외로운, 또 홀대, 소외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제는 그런 수식어를 다 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사의 권한, 그런 의미로 앞으로 발굴해야 될 특례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들께 이런 부분에 관심과 협력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신다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대한민국이 메가시티를 그렇죠. 중심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천만 중심의 큰 도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울경, 예. 그다음에 대구 경북, 또 광주 전남, 또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크게 5개의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지역에 광역시나 특별시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결국 전라북도와 강원도거든요. 예. 그래서 전라북도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전라북도 니네가 광주 전남과 같이 해서 메가시티를 갈래? 아니면 충청권으로 갈래? 아니면 독자적으로 갈래? 예.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죠. 이런 기회에 우리가 독자적인 광역권을 인정받고 예.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도민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께서 합의해준 그 내용을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내실 있게 만들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2022년 12월 28일에 특별자치도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28개 조항밖에 안 됐거든요. 네. 소위 껍데기, 집만 지었고 작년에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131개 조항으로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 도에 가장 필요한 특례 조항들을 거기에다 넣어서 예. 이제 특례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많은 발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전라북도가 커진다는 거니까요. 정부 행정 일부분이 이제 도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편한 부분이 더 많죠. 청년들도 오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오는 인구만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청년으로서는 뭐 일자리나 또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였으면 좋겠고. 도민들께서는 시청하시면서 자 그러면 14개 시군이 있고 우리 지역은 인구가 계속 유출하고 감소하고 저출생 시대에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네. 이런 특별한 권한을 가져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무엇으로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가 크게 4가지 특구를 예. 만들었어요. 농생명 산업 특구, 문화 관광 특구, 고령 산업 친화 특구, 산악 관광 특구 이렇게 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무진장에 계신 분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힐링 관광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산악 관광 특구를 만들고 스위스에 가보면 전부 스위스의 산악 열차와 맞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들어가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막혀 있었어요. 그동안 이거를 지리산에만 만들자, 덕유산에만 만들자, 소위 국립공원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위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는 딱 막혀가지고 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 평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 국립공원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악관광 특구로 만들면 그 안에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사님. 가져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도지사가 아 여기는 진안 예를 들면 진안이다. 그러면 진안에서 이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이거는 여기를 특구로 만들어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예, 예. 무주다 그러면 무주를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저는
이 14개 시군이 저희가 가지고 온 특구에 관해서 지금 이걸 어디다 하겠습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시장 군수님들 또 우리 도민들께서 자, 우리 지역은 고령 친화 산업에 특유한 특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에 제출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 있다. 그리고 같이 한번 해서 전라북도는 어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이 발전이 되면 전라북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이번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큰 방향에서 이 방향성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정책으로서 꼭 필요한 정책인데 법이 개정이 안 돼요. 이해관계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법이 개정 안 되니까 그 제도 자체가 시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전라북도에 180만 되는 곳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 3년 정도로 먼저 해보자. 네. 그리고 여기서 잘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자. 네. 대신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면 기회가 우리에게 먼저 생기잖아요. 이러한 특례에 걸맞는 재정 특례가 그러면 주어지냐, 예산도 같이 쓸 수 있느냐, 이 질문 하실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도가 우리 예. 전라북도 포함해서 4개, 네. 전북 특자도까지 4개인데 우리가 가장 늦게 출범을 했고 법도 늦게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특례를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니까 앞에 3군데도 안 줬다. 앞에 3군데는 제도에 관해서만 기회를 주었으니 제도에 관해서 주는 것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라. 형평성 측면에서. 라고 하는 것이 네. 중앙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저희가 마지막에 설득하기를 자, 새로운 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그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정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이 대한민국에 진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도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 규정이지만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했는데 예. 그동안 우리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3군데는 그 조항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18군데에다 넣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잘 디자인해서 가지고 가면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우리만 들어간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사실 특별자치도가 이제 4개 있잖아요. 그 4개가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협의체의 어떤 한 목소리를 통한 재정 특례를 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혼자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이 4군데 특자도가 같이 힘을 모아서 협의체를 지난 11월에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4개 협의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목소리를 내자. 적어도 특자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자치권과 재정권에 관해서는 좀 주고 한번 밀어줘라. 근데 이 4개가 다 합쳐봐야 인구가 한 4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약 1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4개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명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한다면 한번 해봐라 라고 중앙부처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 농생명 산업을 주요 시책으로 삼으셨잖아요. 네. 이제 이 농도의 기반, 여기에 생명과 식품, 바이오를 포함한 이 방향성은 이제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갖고 계시나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무엇을 그나마 강점이 있고 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지 대한민국에서 1등을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금방 우리 합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생명 바이오, 예. 또 문화관광. 저는 이 두 가지를 잡았던 거예요. 두 가지요. 근데 농생명 바이오가 과거에는 1차 산업으로서 농업이 그렇죠. 아주 좀 하찮은 산업이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전부 신경 쓰는 것이 건강이에요. 먹거리죠. 건강 음식, 먹거리. 이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비싸도 사 먹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래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농생명 바이오에 관한 대한민국의 R&D 연구 기반이 굉장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농업진흥청부터 내려와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하고 결합을 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1등가는 수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번 특자도에서도 특례로 만들어서 농생명산업지구를 군데군데를 농생명산업지구를 만들. 여기는 스마트팜 전문, 여기는 원예 전문, 여기는 식품 전문, 여기는 종자 전문 이런 식으로 곳곳을 여기는 미생물 전문 이런 식으로 곳곳을 만들어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꼭 만들려고 하는 제가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특례를 발굴할 때부터 도에서 그냥 나서가지고 특례를 막 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자 당신네 군에서 정말 필요한 한번 해보고 싶은 특례가 뭐야? 그렇죠. 이거를 전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같이 발굴해서. 그래서 그거를 전부 시군에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넣은 특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군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들어갔구나. 이거 우리가 먼저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군의 지자체장들도 협력해야만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연락의 시군과 함께 협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이로움이 올 것인가는 앞으로 올해 1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올 1년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죠. 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은 특구와 특례인데요. 특구와 특례가 지금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그럼 그 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무주, 진안, 장수 여기를 산악관광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중앙부처에. 그래서 자 좋아 여기는 산림관광특구야 라고 인정이 되면 그 안에서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구로 인정받기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올 한 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특구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 특구를 저희가 곳곳에 어디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이거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년이 아주 중요하다고 실제 시행은 그러면 2025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구에서 나오는 여러 특구에 들어가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년부터 본격적인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또 1년 동안 특례 발굴은 계속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도민들 관심 가지신 분들은 건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저희가 특례 발굴은 상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도민 여러분 중에 전라북도에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 도청 홈페이지에 그런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수렴해서 특례 발굴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굴 관련해서 64명의 또 조직도 또 가동이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래도 분리되는 것만큼 전라북도가 조금 더 도지사님을 이제 편도를 해서 전라북 도민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좀 많이 부흥도 되고 잘 살 수 있고 그런 전라북도 자치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너무 많이 바닥세가 있으니까 좀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타 지역에 가지 않아도 여기 익산시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또 군산 신항
활성화되어서 더욱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고루고루 잘 사는 그런 자치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만큼 인프라가 많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활성화를 갖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싶어요. 지사님 취임할 때 기업 유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네. 코로나19 속에서 힘들어하는 민생 경제, 네. 전국의 경제력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분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새만금에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유치가 됐잖아요. 네. 거기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과의 MOU, 네. 아직은 MOU입니다만 네. 이런 부분이 네. 특자도가 되면서 더 탄력을 받겠습니까? 어떤 연관성으로 그럼요.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가장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해봤죠. 그러면 기업들이 더 많이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업용수, 전기, 폐수 그렇죠. 이런 시설들이 것들이 있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유틸리티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거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뭐 남방 한계선이 뭐 판교니 용인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밑으로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인력 양성이 제대로 안 돼서 인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인력을 이렇게 양성해서 당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몇 년 동안 몇 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상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 안에 그러한 것들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우리가 수소, 탄소, 전라북도에서 전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산업에 관해서 저희가 특례를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 근거 규정들을 다 얻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 시스템이 이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텐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도 바뀌어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월 18일 날 땡 하고 이거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작업을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산이 에러가 나가지고 1월 18일 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띄우려고 했는데 안 떼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지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사님 이제 특별자치도 지사님이시잖아요. 네. 저 특별한 힘을 좀 가지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뛰어야 될 그 방향성과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참 시작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제가 올해를 100년 대계다. 전라북도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가장 밑바닥 공사를 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특례와 특구를 올해 안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저 세대뿐만 아니라 제 후대 세대까지도 전라북도가 그때 특별자치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큰 전환점이 돼서 이제 서울로 안 가고 여기에 좀 머물러도 되고 청년들이 좀 머무르는 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 전환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할 텐데 우리 청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큰 뭐가 대단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올 새해 특자도의 출범과 함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이잖아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도 역시 그 하나의 분야로서의 협력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주 좀 이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더 많은 언론과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주 출연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 처음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특별
자치도의 지사님으로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뛰어주십시오. 당부의 말씀, 각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가 앞장서서 맨 앞에서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고 곳곳에 성공 스토리가 조그마한 성공 스토리가 쌓였을 때 그것이 다 합쳐져서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가 하시는 일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신 말씀처럼 특별함은 어디 멀리에서 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일상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한 발 한 발 정진하는 그 출발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28년 전북 이름, 전라북도의 이름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지난 시간 그리고 올 한 해가 얼마나 더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용기 내고 함께 한번 걸어가 보시죠. 특별한 전북이 되기 위해서 저희 KBS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김건영 지사 2024년 도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쓸만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공은 익산 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가공하고 수출은 새만금 항을 통해서 수출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실험하면서 치고 나가더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해 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꼭 듣고 싶어요.